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지현입니다. 민주노총의 진보 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수 양당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고자 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바람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시작으로 12월 24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12월 21일 제2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중앙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진보정치 단결과 대선 투쟁 승리, 1월 15일 전국 노동자 대회와 민중 총궐기 성사가 결의되었습니다. 동지들, 오늘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또 이후에 각급 단위 회의들을 통해서 대선 투쟁을 결의합시다. 1월 15일 민중 총궐기 투쟁으로 노동의 의제를, 민중의 삶을 이야기합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투쟁 상황이 보고되었으며 양동규 부위원장을 특위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불평등 체제 타파, 진보 정치 대단결을 위해 원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3일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노동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모여 진보 정치 대단결을 위한 원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진보 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 사업에 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평가,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원탁회의 이후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함께 보수정당은 사라졌어야 합니다. 촛불을 배신한 문재인 정권은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치만이 노동자 민중에게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진보 진영 모두에게 호소드리고 함께하자고 제안드린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진보 집권의 길을 열고 민중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상에 막을 내리고 오징어 게임을 끝장낼 수 있다고 봅니다. 원탁회의 참가자들은 원탁회의를 각 지역으로 확대, 대선을 넘어 지자체 선거까지 진보 정치가 대단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1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청계평화시장 전태일 열사 동상 옆에서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 밝히면서 노동자 민중 직접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정치 반란에 함께해달라 호소했습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노동자 민중 대선 경선의 대표 제안자이며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진보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마 선언으로 진보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2월 1일 집단 해고를 당했던 33명의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 끝에 고용 승계를 쟁취했습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남해화학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3일 6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남해화학 하청업체인 창명물류와 고용승계의 협의,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남해화학 비정규직지회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의 순간 함께해준 연대당의 동지들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CJ 대한통운본부가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CJ 대한통운본부는 20일 대표자 회의를 통해 총파업 찬반 투표를 결정했으며 찬반 투표 가결로 28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 대한통운이 노예계약서를 들이밀고 이 막대한 택배 노동자의 가로사의 핏값으로 국민들이 동의해준 택배요금 인상을 혼자 독식하는 이런 구조를 그러면 택배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이 또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J 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 중 51.6원만 택배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 쓰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이윤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 불인정, 주 6일제 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택배 노조는 택배 노동자 목숨값으로 CJ 대한통운이 자기 배만 불린다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 밝혔습니다. 택시발전법 제11조 2항의 시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명재영 조합원. 국토부 앞 고공농성 200일을 맞아
택시 지부가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택시 지부는 지난 2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23일에는 결의대회를 열어 택시 발전법 11조 2항 즉각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11조 2항은 간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서울에서만 시행되면서 타 지역의 택시 노동자들은 40시간 미만의 간주 근로시간을 적용받아 60만 원에서 9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택시 지부는 11조 2항 즉각 시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택시 월급제, 문재인 정부가 완결지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전국 가전통신서비스 노동조합 소속 코에이 지부, 코에이 코디 코닥 지부, 코에이 CL 지부가 코에이 본사 앞에서 규탄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22일 진행된 이번 집회는 3개 지부가 처음으로 연 공동 항의 집회였습니다. 각 지부는 현재 각각 코에이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코에이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며 시간 끌기 등 교섭 해태 행위에 나서자 3개 지부가 함께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요구안이 간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동지들, 같이 싸웁시다. 함께하는 노동자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투쟁! 참가자들은 코에이의 성실 교섭을 촉구하면서 향후 회사의 태도 추이에 따라 추가 파업 등 공동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석기 전 의원이 12월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은 박근혜 정권 시기 벌어진 대표적인 조작 사건으로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이 겨울 속에서 봄이 잉태해서 점점 커져 이게 압도하는 날이 그게 새봄입니다. 그 새봄을 만드는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말 몇 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 잔사는 이제 나와서 가석방이라는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송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역사의 흐름 속에 오덕이 나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석기 의원의 사면 및 석방을 위해 지난 8년간 다양한 행동을 펼쳐왔습니다. 실제 내란 음모는 무죄 판결이 나기도 했으나 그간 사면 대상이 되지 못하다가 이번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병상 가동률이 유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소속 국립대병원노조 연대체로 구성된 국립대학교 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연대체는 12월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기재부가 국립대병원 인력 정원 확대를 불승인한 것을 규탄하며 인력 및 정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기재부는 국립대병원 요구 인력의 36%만 승인한 상황입니다. 국립대병원은 인력이 없어서 간호사들이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소변도 못 보고 그런 열악한 상황까지 지겼는데 필요한 인력을 달라는데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중증 환자 포함해서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이 아니면 목숨을 내버릴 수밖에 없는 환자분들이 오는 곳이 상급 종합병원인데 그 응급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코로나 확대로 인해 중환자실 병상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막상 인력 확대는 안 해 의료 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당장 인력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 10만인 청원으로 고용노동 법안 심사 소위에 올라갔지만 보수 양당의 입장 바꾸기로 인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두 당 모두 언론을 통해 보였던 태도와 달리 전면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며 각종 핑계로 16일부터 심사 소위가 열렸음에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집회, 문자 행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 상황에 대해 여야 모두를 규탄하며
5인 미만 차별철폐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투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 나서겠다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2021 노동문화제 내가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2021 노동문화제 내가 왜가 열렸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한 이번 노동문화제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하자는 의미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문화제에는 꽃다지, 박준, 밴드 흥, 밴드 노래로 물들다가 참가하여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어졌던 고 김용균 동지에 대한 재판. 21일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서부발전에 벌금 2천만 원을 비롯 김병숙 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고 김용균 동지의 어머니인 김미숙님은 이 재판의 결과가 다른 노동자들의 목숨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사례로 남아야 할 이번 재판. 재판부의 현명하고 엄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12월 24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